사람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동 기계 장치. 이것을 우리는 무인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무인 운반 로봇 개발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상상 가득한 학생들의 무인 운반 로봇 제작기. 톡톡 튀는 학생들의 실력을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제물포 중학교입니다. 코딩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면 한실력한다는 학생들. 진지한 눈빛과 야무진 표정을 보니 수업에 임하는 자세부터 남달라 보입니다. 자, 만반의 준비가 됐다면 수업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어 볼까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로봇을 잠시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내 친구를 위한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한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무인 운반 로봇 만들기.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하는 편리함이라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로봇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우리 학생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부탁을 해결해줄 무인 운반 로봇을 구현해내야 합니다. 로봇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또 어떤 조건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할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면 미션 성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네,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피지컬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실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의 제작자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꽤 막막할 텐데요. 먼저 무인 로봇이란 무엇인지 기본 지식부터 알아볼까요? 무인 로봇이란 사람이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로봇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목적에 맞게 알아서 행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게 무인 청소기와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술의 핵심은 바로 진로 인식과 주행 방법. 학생들은 무인 로봇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제작할 로봇 안에 운반 기능을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나에게 나 이런 일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친구 모든 별로 한번 어떤 기능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운반이 목적이라고 해서 무작정 물건을 옮기는 기능만 생각한다면 자칫 원하는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거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측해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기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 피하잖아. 일단 피할 거냐.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까 그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있었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재진행을 하는 거고, 로봇이 여러 개 있으면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트워크 기능 해가지고 안 다치게 하는 거. 좋지? 내가 생각한 로봇의 기능을 친구와 공유하고 또 함께 생각의 힘을 보태자 더욱 풍성하게 불어난 아이디어. 과연 학생들이 생각하는 무인 운반 로봇에는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물건이 올라왔을 때 그 스프링을 써서 이제 무게를 어느 정도 잰 다음에 그 무게를 감지를 하면은 그 무게를 고려를 해서 속력을 맞추고 또 앞에 센서에서 여기가 커브가 있는 걸 감지를 하면은 그 커브에 따라서 또 속력을 낮추는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수화물을 받게 되면 표시로 움직여가지고 그거를 내려놓은 다음에 일정한 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수화물을 받았던 창고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으로 제작하겠는데 마음대로 될까 잘 모르겠네요. 4명이 한 모둠일 거예요. 그렇죠? 4명이 한 모둠이면 그 4명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요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만들 작품은 친구가 이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할 모양으로 아주 좋아할 기능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한가득 모였으니 이제 모두모니 함께 둘러앉아 핵심 기술을 추려낼 차례입니다. 아니 무게 측정은 필요 없잖아. 무게 측정 필요하지. 무게 그거 짐을 옮기는데 당연히 필요하지. 아니 임마. 당연히 필요하지. 그 뭐가 위에 있을 때 그게 그 무게가 좀 있는 거 측정을 하고 그래야 운반을 하지.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운반을 할 수 없잖아. 무게 측정이 또 내가 말했듯이 수많은 의견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불필요한 기술을 따져보는 학생들. 자신들이 실제 구현할 무인 운반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 미리 상상해보며 꼼꼼하게 계획서를 적어 내려갑니다. 학생들의 계획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계획서대로라면 첨단 기술과 로봇이 만나 무인 운반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아이디어의 결정체. 이 과정을 이루어내기까지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미션 해결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친구에게 줄 선물을 할 건데요.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 건데 터치 센서 하나고요. 그리고 적외선 반사 센서가 하나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2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LED를 테스트해 볼 거예요. 이거 LED 하고요. 그리고 모터를 테스트해 볼 건데 어떤 식으로 테스트해 볼 거냐 하면 터치 센서를 누르면 LED가 켜지게. 다시 터치 센서를 누르면 LED가 켜지게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사용할 도구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로봇인 로보티스트입니다. 블록 기반의 조립식 로봇으로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된 메인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테스트할 것은 무인 운반 로봇의 입력 장치 중 하나인 터치 센서인데요. 주어진 조건은 단 2가지. 터치 센서가 눌렸을 때와 눌리지 않았을 때 LED의 불이 켜지고 꺼지도록 코딩해야 합니다.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치 센서는 누르지 않았을 때 이미 1이에요. 그러면 눌렀을 때는 뭘까요? 0. 그러면 만약에 터치 센서 값이 0이라면 맞아요? 0이라면 LED 켜라. 그리고 아니면 LED 꺼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적용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먼저 입력 장치를 터치 센서로 설정하고요. 출력 장치인 LED가 센서 값에 따라 켜짐과 꺼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의 값을 조건에 맞게 입력합니다. 자, 제대로 구동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조건에 따라 깜빡이는 LED. 프로그래밍이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터치 센서하고 LED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려면 뭐니 해도 뭘까요? 움직여야 되니까
모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모터 하나 꺼내셨죠? 자,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옆에 바퀴를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모터가 잘 다니도록 이제 안내 역할을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지? 적외선 센서. 자, 그러면 적외선 센서 값을 모르잖아요, 그쵸? 적외선 센서가 어떤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잖아?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의 핵심 기능은 스스로 길을 찾아 이동하는 것. 그만큼 바퀴를 구동하는 모터와 길을 찾는 적외선 반사 센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먼저 DC 모터와 적외선 반사 센서를 연결하고 컴퓨터 화면에 센서 창이 뜨면 센서 값에 따라 모터가 구동되도록 코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검은색 선이 그려진 종이 위 이곳저곳에 센서를 놓아보니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해 모터가 움직입니다. 적외선 센서가 높을 때는 모터가 돌아가고 낮을 때는 모터가 정지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몇 개만 꽂고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밝은 색은 빛을 반사하고 어두운 색은 빛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적외선 반사 센서. 학생들은 이러한 센서의 원리를 통해 로봇이 검은색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명령할 차례인데요. 각자의 환경에 따른 센서 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좌우의 바퀴가 회전하도록 모터 제어 코드를 설계하는 학생들. 로봇이 길을 인식하는 기준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오직 반복과 수정으로 찾은 나만의 결과가 있을 뿐이죠. 친구 지금 한 게 어떤 거예요? 라이트 레이서입니다. 라이트 레이서는 어떤 거예요? 이제 적외선 반사 센서에 이제 코딩 값이 돼 있는 그 값이랑 얘가 이제 코딩 되면은 이제 바퀴가 그 코딩대로 굴러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명령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제를 앞에서 했긴 했는데 예제만 하고 이거를 하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돼서 이제 되게 처음 했을 때는 되게 기뻤고 지금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지하듯 무인 운반 로봇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능의 센서와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코딩 테스트를 통해 각 부품의 역할을 충분히 익힌 학생들. 이젠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융합해 학생들만의 작품을 만들 차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센서를 테스트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친구가 주문한 의뢰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의뢰서에 따라서 로봇을 제작할 거거든요. 친구가 정말 좋아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로봇을 만들면 겉모양도 예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야지 겉모양이 예뻐야지 받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양도 예쁘게 좀 전에 디자인한 게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약간씩 바꿔도 돼요. 아셨죠? 조금 전에 완성한 설계도는 이미 학생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 가능한 부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작품 제작에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조립식으로 구성된 부품들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주어진 조건은 같지만 학생들은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차별화된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들어 나갑니다. 친구 무슨 기능들을 넣을 거예요? 속도 조절 기능이랑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물건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물건이 올라가고 버튼이 눌리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코딩을 해놨던 거 그대로 이제 버튼을 몇 번 누르냐에 따라서 어디로 갔냐의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구상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 학생들의 무인 운반 로봇. 공들여 선택한 부품 하나하나 속에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작자의 의견을 살짝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제작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기능 가진 거예요? 얘가 이제 물건을 얹으면 앞으로 가게 하는데 여기 적외선 센서가 라인을 탐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검은색이면 막 우회전하고 여기가 검은색이면 좌회전. 그래가지고 라인을 계속 따라가다가 물건이 없어지거나 라인을 끝까지 가면 그때 멈추게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여기 물건을 얹었을 때는 여기 초록불이 뜨게 해가지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확인하게 했고, 여기 물건이 없으면 그냥 빨간불 뜨고 멈춰있게 하게 그렇게 설정했어요. 아, 그럼 다 끝난 거네요? 네, 이제 프로그램 코딩만 하면 돼요. 멋과 개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봇이 제작 목적에 맞게 구동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핵심을 좌우하는 건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입니다. 남은 집중력을 끌어모아 보다 정확하게 원하는 기능을 코딩 속에 녹여내는 학생들. 프로그래밍의 오류 확인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일은 최종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폰이나 이거 됐으니까 이거 저거 이거 다 치우고 그냥 가져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 USB 전송했지? 다 했지? 이거 전송했어. 오케이. 최종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건 무인 운반 로봇이 따라갈 길입니다. 그들의 작품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중하게 길을 만들고, 드디어 학생들의 무인 운반 로봇이 출발했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성공입니다. 됐다. 이 트랜스포터라는 그것을 만드는데 좀 실패한 적이 많았고 한데 이거 마지막으로 되니까 기분이 좋고요. 좀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작품 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만약 몸이 불편해서 물건을 옮기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물건을 얹어가지고 이 라인에 따라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생각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이 물건을 얹는 곳에 터치 센서가 있어서 누르면 반응을 해서 모터가 동력을 얻어서 이 바퀴가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이 검은 라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신호는 물건의 유무. 물건을 실은 로봇이 길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한 번도 길을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저희 조는 원래 몸이 불편하거나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어디에 택배 같은 걸 붙이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인 운반 로봇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외선 센서 2개를 달아서 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고요. 원래는 무인 로봇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장식을 위해 캐릭터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는 이들을 위한 로봇. 구불구불 복잡한 길도 여유 있게 이동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물건을 옮겨주는 로봇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학생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무인 운반 로봇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결실로 미션을 성공했는데요. 혼자가 아닌 친구와 선후배가 함께 했기에 값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건 우리 학생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에서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해서 그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이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계속 흥미가 있고 재미있어가지고 미래에도 마이스터 같은 학교를 가가지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소프트웨어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한 스마트한 기기. 그것을 만드는 건 사람의 의지입니다. 오늘의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요. 그 가운데 컴퓨팅적 사고력이 자리 잡는다면 학생들이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